우리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이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우스 법칙이 무엇인지 배웠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전기장 구하는 기회가 있으면 가우스 법칙으로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얘기도 잠깐 했는데,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어떻게 구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써보겠어요. 가우스 법칙은 저거였죠. 전기장 총 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다. 이걸 적분 형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장을 구한다는데 이 적분을 하려면 전기장 알아야지 적분하죠. 이거야 금방 하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 로가 주어졌을 때 이거 가지고 전기장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합니다. 그 답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Yes와 No입니다. 전기장을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 식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 밀도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 어떤 특별한 조건이냐면 대칭성입니다. 어떤 대칭성이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해야지 돼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뭘 그린다고 그랬어요? 가우스 폐우면을 그린다고 그랬죠. 이 식 자체는 가우스 폐우면을 어떻게 그리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식으로 전기장을 구하려면 특별한 방법으로 가우스 폐우면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 대칭성이 있어가지고 폐곡면을 그리는데 이런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기장의 방향이 면의 방향과 같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면을 그린다. 이런 면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의 방향은 면의 수직한 방향이죠. 이 면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다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면 위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다 같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건 어쩌면 이렇게 가능하냐? 전하 밀도에 대칭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야지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전기장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수직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기장 선속이 0이죠. 그때는 전기장 몰라도 되죠. 거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 면을 전기장 방향과 항상 수직인 면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면만으로 있으면 전기장 못 구하겠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이게 섞여 있으면 그러면 우리 전기장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조건 중에 하나 또는 둘을 만족하도록 가우스 폐우면을 그릴 수 있을 때, 그릴 수 있도록 전하가 분포되었을 때 우리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게 점전화입니다. 여기 점전화가 딱 있다면 이때 가우스 폐우면을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렇게 그리겠어요. 이게 어떻게 그린 겁니까? 그 점전화가 중심이고 그 중심을 주위로 하는 구표면입니다. 이 구표면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정하면.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바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화. 이거 선전화가 유한하면 성립 안 해요. 무한히 길면, 이러면 어떻게 가우스 폐우면을 만들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구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원통 옆면. 원통 옆면에서는 어떠냐? 대칭성에 의해서 전기장의 방향이 면의 방향과 항상 수직입니다. 그리고 이 원통 옆면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다 같아요. 이게 조건 1을 만족합니다. 근데 총선속 구하려면 양쪽 단면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양쪽 단면은 뭘 만족하냐? 조건 1을 만족합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면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만족하고, 그러면 이런 면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우스 폐곡면을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전기장 총선속은 이렇게 구하고 알짜자는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자, 폐우면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기장 총선속을 구할 때 이 폐우면의 반지름을 A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칭성으로부터 뭘 아냐면 네, 여기서 A라는 저 구 표면에서는 전기장이 다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전기장은 저 점전하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근데 거리가 다 같으니까 다 같죠. 그뿐 아니라 내 전기장의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지름 방향이죠. 이게 바로 면 벡터의 방향과 같죠. 그래서 우리 총선속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자 저기서 했는데 뭐예요?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다. 전부 다 E제로로 갖고 방향은 R 방향이다 이거죠. 면 벡터의 방향도 R 방향이죠. 그럼 우리 R도 R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E제로 DS 이렇게 남았죠. 근데 E제로는 전부 다 같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갔죠. 그리고 이제 요 적분만 남았어요. 요건 뭐예요? 폐곡면에 대해서 넓이를 다 더한 거예요. 그건 뭐가 되겠어요? 구 표면의 넓이죠. 그래서 이거는 4파이 A제곱이 구 표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기장 총선속은 4파이 A제곱 곱하기 E제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R자 전환은 어떻게 됩니까?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환은 뭐 이게 적분하고는 상관없죠. 그냥 Q제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어때요? 4파이 A제곱 E제로는 입실론 제로분의 Q제로. 그래서 E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A제곱분의 Q제로. 이건 뭐예요? 콜롱 법칙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전화의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으로 구하나 쿨롱 법칙으로 구하나 결과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전화에 대한 게 같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점전화들의 모임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중첩 원리에서 같으니까 가우스 법칙하고 쿨롱 법칙은 같다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일한 선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한번 또 해보겠어요. 근데 균일한 선전화가 무한히 길어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유한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무한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AB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균일한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걸 우리 무엇으로 구하느냐? 가우스 법칙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가우스 법칙으로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무한히 기니까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총선속 구할 때 양쪽 끝은 0이니까 옆면만 하면 되겠어요. 옆면은 어떻게 될까? 옆면은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 옆면은 무한히 길기 때문에 옆면의 모든 점에서 전기장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E제로다. 옆면에서. 이 반지름은 A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은 다 로 방향이죠. 로 방향.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그 다음에 양쪽 끝은 어때요? 양쪽 끝은 선속이 0이죠. 자, 그걸 알면 네, 총 전기장 총선속은 여기서부터 옆면에 대해서만 하면 되겠어요. 옆면인데 전기장은 이렇게 되고 면 벡터는 이렇게 됐으니까 로가 또 없어지죠. 로가 또 없어 아까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E제로는 다 같으니까 앞으로 빼냈죠.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됩니까? 옆면의 넓이죠. 옆면의 넓이는 바로 뭡니까? 2파이 AL이죠. 그래서 2파이 AL E제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R자 전환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요 로를 다 적분한 것인데 이건 선전하니까 선전화 밀도에다가 길이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람다 L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바로 가우스 법칙에다가 집어넣을 것 같으면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막 이렇게 되고 이제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적분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죠. 자, 내가 설명하느라고 좀 길었지만 사실 이건 어떻습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직관적으로 답이 금방 나오는데 단 하나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떤 경우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가우스 법칙의 전화 밀도가 대칭성이 있어서 특별한 조건 만족할 때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로 가우스 법칙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무한히 넓은 면전화가 있습니다. 아까 점전화 있었고 무한히 긴 선전화가 있었고 근데 무한히 넓은 면전화 이것도 우리 대칭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히 넓은 면전화에서는 우리 가우스 폐곡면을 어떻게 정하면 좋냐면 자 이렇게 정하면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원통처럼 되고 이거 원통 아니어도 좋아요. 성량값이어도 좋아요. 자, 요 두 면, 요 평행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같아요. 거리가 왜 그러냐? 대칭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 S 위에서는 전기장이 다 같아요. 전기장 방향은 어떤 방향이겠어요? 면의 수직한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수직한 방향이 되겠죠. 옆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 방향과 면 방향이 수직이겠죠. 그래서 대칭성으로부터 우리 뭘 알아요?
아랫면과 윗면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같다. 그러니까 이 제로라고 놓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공간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때요? 위쪽에서는 플러스 Z, 아래쪽에서는 마이너스 Z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겠죠. 그 다음에 옆면에서는 전기장 선속이 0이다.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 총선속 우리 구하겠어요. 총선속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같으니까 위아래 면만 하면 되죠. 옆면은 뺐어요. 위아래 면만 하는데 위아래 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방향이 Z방향 또는 마이너스 Z방향 같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로 빠지죠. 이제로 빠지면 요 위아래 면의 적분 이건 뭐가 됐어요? 윗면의 넓이 더하기 아랫면의 넓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ES 2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폐곡면 속에 들어가 있는 알짜 전하는 얼마일까? 폐곡면 속에 들어가 있는 놈은 뭐 하면 돼요? 면전화 밀도에다가 넓이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데 요 2제로를 뽑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아까 그릴 때는 면전화에서부터 위로 Z 또는 아래로 Z 있는 놈을 구했는데 여기에 Z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한히 넓은 면전하에 생기는 전기장은 균일한 전기장이다. 공간에 어디서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뭐하냐? 구 내부에 아까는 점전하였지만 이번에는 구 내부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총전하 Q가 균일하게 분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이때 면전하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면전하 밀도는 9의 부피를 분의 Q 하면 되죠. 이게 면전하 밀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우스 폐곡면을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로 해야지 되겠어요. 네, 그래서 네, 총선속은 이렇게 되고 네, R자전은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로 뭐냐면 내가 지금 전기장을 구하려고 하는 게 저 구 내부 다시 말하면 네, 어떤 경우 네, R이 라지 R보다 작을 때 전기장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때는 폐곡면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저기 구보다 작은 거 요만큼 요거를 갖다가 폐곡면으로 하면 되겠어요. 여기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 대칭성에서 아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점전할 때와 똑같아요. 뭐만 남겠어요? 네 요거만 남아요. 요거 네 똑같아요. 그래서 총선속은 4파이 R제곱 이게 가우스 폐곡면의 구표면이죠. 그 다음에 전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하 저 어떻게 되겠어요? 총전하가 Q인데 우리 비례식으로 뭘 알 수가 있냐면 반지름이 좀 작으니까 이런 비례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저거를 가우스 법칙에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아래 비례하는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구 내부에서는 중심에서 전기장은 0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커지면 아래 비례해서 전기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깥에서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R이 라지 R보다 더 클 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때는 여기에 더 큰 놈. 자, 요걸 갖다가 가우스 폐곡면으로 정하면 되겠죠. 이것도 점전할 때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총선속은 어떻게 돼요? 총선속은 여기 4파이 R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내부에 있는 전체 전하는 얼마입니까? 내부에 있는 전체 전하는 적분해 볼 필요도 없죠. 그냥 Q죠. 네, 라지 Q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기다 대입했더니 뭐가 됐어요? 자, 요 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바로 구 대칭으로 전하가 있으면 그 구의 바깥에서는 그 안에 어떤 모양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건 간에 마치 중심에 점전하 있는 거하고 똑같은 전기장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가우스 법칙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장 구한 걸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점전하는 어떻게 했어요? 쿨롱 법칙하고 구한 거 똑같이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바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선전하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건 보니까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면전하는 어땠어요? 거리하고 상관없는 결과가 나왔죠. 그다음에 부피전하는 어땠어요? 네, 그 구 내부에서는 거리에 비례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자, 요 놈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요 놈은 거리의 반비례, 요거는 거리의 제로승의 비례, 다시 말하면 균일, 요거는 거리의 비례,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이것처럼 가우스 법칙은 전하 분포의 대칭성만 있으면 전기장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대칭성이 있는 경우를 푸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까? 대칭성 없는 경우를 푸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대칭성이 있는 경우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푸는 것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한다.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는 게 좋겠죠?